제가 이제 부제를 갖다 건질 것인가 던질 것인가라고 붙여놨거든요. 다른 거 말고요. 오늘 요 말씀만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던질 과목이 아니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프로파일러 최명형입니다. 지금 제가 막 수업을 하다 나왔고요. 목이 좀 많이 간 상태입니다. 오늘 지금이 이제 고등부들 거의 이제 기말 대비 기간이라서 제가 오늘 1시부터 저쪽 양평의 양서고등학교에서 이제 기말 대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넘어와서 또 영덕여고 학생들 기말 대비 실시하면서 또 고1 예비 클래스가 있어갖고요.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없는 와중에 와서 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그 북일고 영어 시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부제를 갖다 건질 것인가 던질 것인가라고 붙여놨거든요. 다른 거 말고요. 오늘 요 말씀만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던질 과목이 아니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일고 영어 내신을 특별하게 좀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수시나 정시 또는 뭐 시험의 난이도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보통 수시 정시 가지고 엄마 나는 수시를 할 거야. 엄마 난 정시를 탈 거야 라는 얘기들을 갖다가 아이들이 하게 될 겁니다. 특히 북일고와 같은 자사고 같은 경우 또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중학교 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내신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전교 1등이었는데 북일고 왔다니까 뭐 영어가 뭐 70점 나와요, 60점 나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또는 뭐 등수를 갖다 카운트해 보니까 뭐 200등이야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엄마 수시는 걸른 것 같아. 이제 정시를 탈 거야 라는 얘기를 갖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나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양평에서 양서고에 있다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서구랑 북일고는 레벨 차이가 좀 납니다. 어디가 높을까요? 북일고가 높죠. 예, 북일고가 높은데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북일고의 어떤 진학 결과, 그다음 양서고의 진학 결과를 봤을 때 양서고는 뭐 서울대 잘 보내봤자 20명밖에 못 보내요. 물론 잘 보낼 때입니다. 보통 한 10명 정도 서울대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뭐 어느 학교든 마찬가지지만 상당수가 재수생이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양서고 학생들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제철고, 포항제철고, 그 다음에 양서고, 그 다음에 한성가고, 세종가고, 어제도 지금 대치동에서 세종가고 때문에 전화가 왔었는데요. 한성가고, 세종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북일고등학교까지 이 좀 그 퀄리티가 있는 학교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학교 중에서 가장 아이들이 안정적인 경우가 양서고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북일고와 좀 차이점이, 양서고는 물론 제가 양서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그 방과후 수업을 오랫동안 좀 들어갔었어요. 방과후 수업을 했다 오랫동안 들어가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그 안면을 트고 그런 상태에서 한 재작년부터 이제 그 앞에 이제 학원을 누가 차린 바람에 그쪽에 이제 이 초대를 받아갖고 거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양서고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내신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수능 공부가 저절로 되게끔 하고요. 동시에 수능 성적이 좀 안 나오면요, 적극적으로 밖에 나가서 학원 갔다 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팀워크가 잘 돼요. 근데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선생님들이 되게 학원을 견제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혹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제가 무슨 이런 문제를 냈지? 이런 문제가 간혹가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좀 뒤쪽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 아이가 앞으로 수시를 할 것이다, 정시를 할 것이다를 지금 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시험의 난이도와 아이들의 심리는 뭐냐면은 북일고 시험이 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 나 수시 버릴래, 정시로 갈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거 내버려 두시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그 재수 기숙학원 재수생들도 한 10년, 15년 가르치고 있고 지금 한 2, 3년 정도 제가 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근데 엄마 나 정시 탈 거야
이제부터 수시를 놔버릴 거야 라는 걸 갖다 들어주시면요, 저를 오전에 만나게 됩니다. 좋진 않죠. 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영어 내신과 수능 영어인데, 요 근래 북일고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학교들이 객관식 문제는 다 수능 영어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수능 공부가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얼마나 이제 특화된 클래스가 있는가, 특화된 강사가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북일고 시험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일고는 원서를 활용합니다. 그 수능 지문으로 봤을 때요, 보통 이제 중학교 때 보는 어떤 내신의 범위가 뭐 교과서 한 2과, 3과 정도에서 끝난다면, 일반 이 분당 지역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범위가 한 10배 정도 증가합니다. 근데 10배 증가해봤자 교과서 한 2과, 3과 정도에다가 수능 모의고사 한 회분 정도, 28문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에 끝납니다. 그럼 해봤자 지문 모아봤자 한 50개 정도? 지문으로 치면요. 근데 북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보수적으로 작게 잡았을 때, 선생님이 그때 진도를 좀 달리하기 때문에 작게 잡았을 때가 80개 지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올 때가 한 150개 지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분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근데 그걸 갖다 그냥 수능 지문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원서 교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피어슨이나 롱맨이나 옥스퍼드 같은 걸 활용하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초에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교재를 선정한 상태에서 끝에 마지막에 틀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딱 틀어갖고 새로운 교재를 갖고 온 것처럼, 이거 새로운 교재야. 왜냐면 학원 쪽에 너무 자료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를 바꿀 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부터 봤던 교재입니다. 1, 2학년 뭐 그렇게 구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원서 교재를 사용하고요. 패러프레이징, 즉 지문 바꾸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어휘만 살짝 변형했었는데 이제는 챗GPT 나왔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바꿔놓습니다. 아예 단락의 앞뒤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래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어휘 난이도가 우리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죠. 보통 이제 수능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8,000단어 정도 됩니다. 근데 물론 그 8,000단어 속에는 mother, father, 1, 2, 3, 4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000단어인데 그 8,000단어에서 벗어나는 어휘들을 갖다 출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휘 난이도가 상당히 좀 올라갔다는 거죠.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범위 학습, 진도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을 딸딸 외우듯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는가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 정말로 영어의 기본기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가 되더라라는 점입니다. 다만 그나마 좀 다행인 게 경쟁 고등학교 대비 진도 범위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50개 지문 치더라도 분당 지역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한 2~3배밖에 안 되거든요. 적은 거죠. 왜냐면은 제철고 같은 경우는 250개 나옵니다. 대신 제철고는 뭐가 있냐면요, 1학기 중간고사 딱 보면요 절반이 내신을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학교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엄마 나 내신 접고 그냥 이제부터 정시로 달릴래 라고 한 상태에서 얘는 고3 6평전까지 놉니다. 내신을 안 시키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놀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제 북일고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북일고 실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요. 요거는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문제 유형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 쭉 분석을 해놨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여기서 학습했던 내용들에서 이제 파란색 글씨가 적중이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요새는 예전처럼 그냥 지문을 그대로 내면은 적중을 할 수 있는데 지문을 다 바꿔놓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었으면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기출 플러스 모의고사의 몇 회에 44번 이 문제를 풀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쭉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또는 뭐 어머님들이 여기저기 학원 돌아다니시는 와중에 감히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저희 방식 긁어갖고 다 맞춰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윈터 동안에 북일고 학생들한테 딱 1월달 초부터 이제 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이제 영어의 기본 체력을 끌어올려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범위 학습을 열심히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보다 영어를 원래 잘하면은 저절로 시험 성적이 나오게끔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학생들한테 자 생각해봐라 얘들아. 만약에 선생님이 니네 학교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몰라. 그리고 니네 학교 시험이 어떤 건지도 몰라. 진도도 몰라. 그 상태에서 니네랑 똑같이 중간 기말고사 보는데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를 푼다면 한 문제라도 틀리겠냐 이거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럼 그런 학생들을 갖다 변별력 있게 걸러내야 되는 문제를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기본적인 어떤 체력,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식은 수능과 동일하기 때문에 독해의 어떤 실전 풀이 방법을 갖다가 쭉 완벽하게 유형별로 돌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과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있어서 어법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를테면 가정법 배웠으면 고등학교 때 가정법 또 배우죠. 2학년 때 또 나와요. 심지어는 중간 때 나왔으면 기말에 또 나와요. 또 중간에 또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요. 어머님들 그 예전에 공부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은 used to 들어가는 표현들 있잖아요. be used to 하면은 보통 be used to ing 쓸래, 동사 원형 쓸래 이게 중학교 포인트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오면 오히려 be를 날린 상태에서 used 가지고 뒤에 어떤 형태가 오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구조를 밝혀야지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죠. used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used가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성격에 해당하는지 가지고 구분하는 걸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풀게끔 만드는 게 어법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등 입시형 어법 포인트를 좀 잡아줘야 되고요. 그 와중에 1월, 2월이 그나마 우리 북일고 학생들한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좀 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3월부터 미친 듯이 달려야 되지만 그걸 갖다 당겨서 1월부터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법이나 구문이나 독해 부교재를 통해서 학습량을 좀 확보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객관식 유형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별 접근을 좀 많이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일 때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목일 때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는지, 빈칸일 때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는지를 직접 연습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뭘 바꿔놔도요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학습이 된 상태에서요. 자, 이렇게 접근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엠모닝 복화라는 어떤 저희가 이제 특강을 실시합니다. 우리 그 원장님이 앞에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그 원장님이 좋아하신 말씀이 보통 학원들이 방학 때 10 to 10 하잖아요. 10 to 10 그딴 거 저희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9 to 10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9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보통 10 to 10 할 때 저는 9시에 와서 엠모닝 복화라는 걸 실시를 할 텐데 이게 뭐냐면요. 그 6주예요. 6주 동안 어휘 3100개를 갖다 일정표에 따라서 미리 암기할 겁니다. 미리 암기하고 와서 시험만 보는 거예요. 암기는 집에서 하고요. 그 다음 등원 후 와서 어휘 테스트 본 다음에 채점하고요. 점수 기록해서 뭐 재시험 필요하면 재시험 기록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단 시험 통과를 하면 해당 범위의 예문을 갖다 제가 하나하나 다 만들어냅니다. 밤새서 만들어요, 진짜. 그래서 예문 교재를 주면은 그 예문을 놓고 그날 배웠던 어휘, 그날 암기했던 어휘와 관련해서 어휘를 활용해서 유의어나 그 다음 대체 어휘를 감안해갖고 집어넣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흔히 어렵게 영어가 나오는 고등학교의 기본적인 어휘 문제의 형태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문제 풀고 나서 해석을 한 다음에 해석 가지고 문장 구문 구조까지 보는 거. 요걸 갖다 실시하는데 여름 때 제가 3주 동안 실시를 했거든요. 3주 동안 실시했었고 그때 지금 현재 북일고 이제 2학년 올라간 친구들이 여러 명 이제 수강을 했었는데 보통은 아침부터 일찍 하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뭐 20명 갖고 시작했으면은 뒤로 갈수록 이제 결석률 높아지고 떨어지고 그냥 그만할게요.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뒤로 갈수록 붙었어요. 그래서 3주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이 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드백도 받았더니까 요 엠모닝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이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번엔 6주 동안 실시합니다. 엄두는 나지 않는데 앞에 숙소라도 잡아놓고 제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1대1 피드백하면서 어휘의 의미를 갖다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는가. 그 다음 어휘가 워낙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뜻이 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갖다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랑 1대1로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휘 능력을 좀 끌어올리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BMW라는 걸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이름 정하려고 막 고민하다가 북일 메타월즈라고 해서요. BMW가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엠모닝은요. 그 기본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가지고 합니다. 그게 내신 수능의 기본이니까.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북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휘를 갖다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단어 수준으로 치면 한 15,000개 정도까지 끌어올리면 그러면은 수능 내신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플러스해서 북일고에서 나오는 어떤 저도 막 기억 안 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험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커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고난이도 어휘 트레이닝 교재를 갖다 좀 스타트를 갖다 2월 정도쯤부터 끊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북일고 교재는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초에도 갑자기 선생님이 교재를 바꿔놨거든요. 교재는 바뀔 수 있지만 어떻든 기존의 북일고에서 봤던 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재 가지고 직접 범위학습을 실시해보고요. 단 전체를 보고 기풀모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풀모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섹션별로 요만큼 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 니네 학교에 어떤 문제도 주로 나오니? 라는 걸 갖다 보여주고 직접 문제 풀어보는 방식으로 연습을 시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난이도를 갖다 좀 끌어올리는 것. 중학교 때까지 우리가 봤던 어떤 뭐 이렇게 영어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때 전문학원 다니면서 뭐 학원 다니면서 풀어봤던 어떤 수능형의 어떤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좀 어려운 지문을 갖다가 계속 접해봐야지 아이들이 일단 내신 딱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좀 평이하게 편하게 좀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북일고 영어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원래 지금 1학년 수업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2학년 가면은 이제 제가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요. 물론 1, 2학년 다 하면 좋죠. 1, 2학년 다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주말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주말에 이제 수학이 차지하는 포션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일단은 그 고3 수업, 그 다음에 다른 수업과의 어떤 그런 시간 안배 때문에 다른 과목들이랑 안배하는 것 때문에 신규 1학년 학생들 갖다 제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갔을 때는 이 권주신 선생님이 이제 북일고 2학년을 쭉 맡아갖고 수업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그 북일고 교재나 이런 걸 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건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그 우리 1학년 신입생은 제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끝부분인데요. 요거 혹시 어머니들 기억나세요? 이런 뭐라고 하죠? 오크통 모양? 요게 보시면요. 최소량의 법칙, 뭐 최소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나오는 건데 기억나니 혹시? 기억나요? 안 나? 예. 이게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영양 얘기예요, 영양. 영양의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하면 그만큼 건강이 샌다, 물이 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앞에 처음 말씀드렸던 걸로 잠깐 돌아갈게요. 북일고 학생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항 제철고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걔 중에 엄마 너무 좀 수시 내신을 잡기가 힘든 것 같아. 이럴 바에는 정시 공부를 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절대로 들어주지 마십시오 했잖아요. 얘는 그래 그러면은 일단 정시 공부를 네가 해. 그러면 정시 공부할 때는 보통 인강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할 것이냐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북일고는 내신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쌓여서 저절로 수능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공부를 하든 간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북일고는 수학이 가장 메인이고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 다음 국어도 어렵거든요. 국어 그럼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영어를 갖다가 조금 빼고 안 할까? 라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어차피 내신 대비 자체가 수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3학년 때 입시 쓸 때 입시 원서 쓸 때 어떻게 쓸지를 갖다가 지금 알 수 없잖아요. 이게 물론 그 입시 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 뭐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분들 면전에 대고도 그런 얘기 합니다. 개소리라고. 인생 책임질 거냐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걸 갖다가 균형 잡히게 공부를 시키실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영어는 그다지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뭐 한 북일고 기준으로요. 그때그때 좀 이게 컷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뭐 높을 때는 1등 컷이 90 몇 점 정도에서 끊기기도 하고요. 낮을 때는 86.7점 이 정도에서 끊기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대충 한 80점대만 나와도요. 내신으로 뭐 영어가 이렇게 그다지 처지지는 않는 어떤 점수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그게 그대로 이제 체력으로 쌓여갖고 수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고3 때 수능 대비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용이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영어는 이제 딱 그것만 시키시면 된다는 거죠. 다른 걸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내신만 쭉 맡기시면은 그러면은 뭐 고3 수능 대비도 저절로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학원 통해서 그 말씀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